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조앤나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24살이고 곧 대학원을 진학할 학생입니다. 우리 대학원에도 한국 유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싱가포르가 항상 최상위권 치안 순위를 유지하는 국가여서일 겁니다. 싱가포르 치안은 안전한 나라라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정도로 정말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다 공부하기에도 좋은 곳이죠. 저는 싱가포르 강을 따라 있는 클라키 지역에 사는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어린 나이, 꽤 괜찮은 미모, 부모님의 재력 등이 흔히 말하는 금수저이죠. 하지만 저는 몇 번의 교제를 통해 더 이상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배경과 미모만 보고 들이대는 남자들이었던 거죠. 로맨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랑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죠. 어느 날 부모님께서는 제가 대학원 진학 전에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와 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안전한 싱가포르에서만 살다가 다른 곳을 갈 생각을 하니 덜컥 겁이 났지만 왠지 모르게 흥미진진한 생각이 들었죠. 한편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 유럽이 생각보다 치안이 안 좋다고 해요. 특히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했죠. 사람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일까요? 그럼에도 유럽이라는 곳 자체가 저에게는 환상을 주는 곳이다 보니 조심만 하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저는 수도 로마에서도 유명하다는 트레비 분수를 갔습니다. 콜로세움이나 판테온, 신전 같은 중세의 건축물을 보는 것도 좋았겠지만 오랜 비행으로 지쳐있다 보니 한껏 여유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트레비 분수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 분수를 뒤로 하고 오른손에 동전을 들고 왼쪽 어깨 너머로 동전을 한 번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올 수 있고 2번 던지면 연인과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저는 영화 같은 사랑에 대한 환상이 남아있으니 당연히 동전을 2번 던졌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경하며 분수대 한켠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다른 관광객 차림의 3사람이 지도를 들고 저에게 오더군요. 그들은 폴란드와 체코에서 이탈리아까지 유럽을 한 바퀴 도는 여행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트레비 분수가 지도상에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살짝 경계했지만 3사람 모두 자기 키만한 침낭을 메고 다니고 오랜 여행으로 지친 얼굴이었기도 하고 셋 중 한 사람은 조금 어린 여학생 같아 보였기 때문에 진짜 여행객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으니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다 했다 싶어서 고개 숙여 지도를 보았죠. 그들은 정말 로마의 관광지도를 가지고 있고 지도 몇 군데에는 이미 다녀왔다는 표시도 되어 있었어요. 거기다 지도는 꽤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그들은 스페인 광장을 막 지나왔다고 했어요. 스페인 광장에서 트레비 분수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인데 지도상에 트레비 분수의 위치를 물으니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죠. 저는 손가락으로 지도 위에 트레비 분수의 위치를 알려주었더니 그들도 막 어이없다는 반응을 하며 이렇게 바로 옆일 줄은 몰랐다면서 고맙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동양인 남자가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제가 있는 쪽으로 급하게 달려오더니 지도를 들고 있던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내려치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너무 놀라 얼어붙었는데 얼굴을 맞은 사내는 동양인 남자를 공격했고 나머지 일행 2명은 달아났습니다. 동양인은 자신을 공격하는 관광객에게 화를 내며 거칠게 덤볐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동양인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동양인은 우락부락해 보이는 관광객 남자를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르르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관광객들이라 경찰을 부를 수 없었던 것 같았고 이탈리아 현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하며 무시했습니다. 군중 사이에 소란이 있다 보니 순찰하던 경찰들이 우리를 보았고 동양인 남자와 저 그리고 관광객 1명이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관광객 3명은 저에게 접근한 소매치기였습니다. 제가 고개 숙여 지도를 보는 동안 1명은 나와의 대화를 계속 유도해서 제가 정신을 다른 데 쏠리게 하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 지도와 실제 지도를 비교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 명 있던 여자는 같이 고개를 숙이는 척하며 칼로 제 가방을 갈라서 그 안에 지갑을 빼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동양인 남자는 이 광경을 보고 재빨리 뛰어와 남자를 주먹으로 때렸고 나머지 둘은 주랭랑을 친 것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었던 일이라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까지 놀란 마음에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경찰서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현장범을 잡고도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동양인 남자가 영어로 말했지만 이탈리아 경찰은 분실물이 있냐고만 묻고 나중에 가서 여행자 보험 처리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동양인 남자는 CCTV라도 확인하고 잡혀온 저 남자를 신문에서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벌을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지만 이탈리아 경찰은 짜증난다는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자꾸 지체되다 보니 저는 동양인을 말렸습니다. 여태까지 애써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과 함께 경찰들은 범죄를 처리할 뜻이 없어 보이니 시간 낭비 말고 그만 나가자고 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저의 끈질긴 설득에 못마땅해 하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저는 동양인 남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자는 저에게 제발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들은 소매치기 현장을 우연히 보게 되더라도 그냥 물건을 돌려주라고만 하고 도둑질한 사람을 안 잡아간다고 했습니다. 소매치기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소매치기범들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나 난민이라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면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럽연합기구 EU에서도 난민 지위를 주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감옥에 들어가도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굳이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양인은 저에게 이제 좀 진정이 되었냐고 물어보고 숙소 근처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살해를 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동양인은 살해는 됐고 나중에 한국에도 한번 놀러와 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박진석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에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싱가포르 대사관의 위치를 확인하더니 대사관까지 택시를 타고 같이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잃어버린 여권 등 사건 접수를 하는데도 진석 씨가 도와줬어요. 숙소에는 다행히 여분의 돈이 있었기에 저는 진석 씨에게 숙소까지 택시로 같이 가자고 했어요. 덕분에 저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보내기 전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연락처를 물었어요. 이탈리아에 머무르는 동안 계속 보고 싶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라면 사랑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요.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음 날 연락했고 그 다음 날도 연락했어요. 처음에 유럽 일주를 하려던 제 계획은 당연히 버렸고 그가 있는 동안 이탈리아에서만 있기로 했어요. 해외라는 낯선 환경, 나를 구해준 남자, 잘생긴 외모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면서 저는 그와 순식간에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진석 씨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이탈리아 전통 요리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레스토랑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마침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저보고 남은 유럽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보내줬지만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못한 여러 나라를 뒤로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석 씨와 대화하면서 알게 된 그가 사는 곳, 레스토랑 이야기들을 더듬어가면 왠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석 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김포로 가는 리무진을 어디서 타는지 안내받았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오랜 시간 차를 타고 달려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알지 못하다 보니 인근 레스토랑은 다 찾아보기로 했죠. 식당은 많았지만 한식, 중식 등이 다 있었기 때문에 퓨전식 레스토랑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두 군데 파스타집을 방문했는데 한 사장님께서 누구를 찾냐고 물어보시길래 이탈리아 음식을 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의 정보만 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가셔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나오시더니
가게 밖 건너편 길로 100m 정도 올라가 보면 통유리로 된 파스타 집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최근 이탈리아도 다녀와서 정통 요리를 시도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가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 심장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석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부터 났습니다. 통유리로 된 가게는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멀리서 보니 웬 남자가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고 그 순간 꿈에 그리던 그를 마주쳤습니다. 진석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봤었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를 냉큼 안았고 이제부터 한국에서 살 거니까 말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올 생각을 했냐며 목이 메이더니 자기도 많이 생각났다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강강하게 교제를 반대하고 떠났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그도 저에 대한 마음이 커졌지만 이탈리아에서 잠깐 만난 걸로 같이 한국을 오자고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싱가포르에서 해야 할 공부도 남았고 집안도 좋으니 조건 좋은 남자와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진석 씨는 자신이 저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고 마음먹고 냉정하게 말하고는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지금 우리는 아주 잘 만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학원 진학은 한국에 있는 대학원으로 방향을 돌렸고 한국에 머무르며 진석 씨와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답니다. 학교 다녀오고 진석 씨의 레스토랑 일을 돕고 한 달에 한두 번 국내 여행도 다니고 있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조앤나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을 위해 한 걸음에 한국으로 달려온 그녀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예쁜 사랑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감동 돋보기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더보기란에 공식 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검토 후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